안녕하세요. 주식공부 태건TV 이태건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쉽게 이해하는 ROE, PBR, PER 내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ROE부터 설명드릴게요. A씨는 1억으로 장사를 시작하는데 자본이 이제 1억이 되겠죠. B씨는 2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A씨는 월 수입이 1천만 원이고 B씨는 월 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 A씨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A씨의 수익률은 1억으로 1천만 원을 벌고 있으니 10%가 되고 B씨의 수익률은 2천만 원으로 500만 원을 벌고 있기 때문에 25%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은 A씨가 높지만 수익률은 B씨가 월등히 높습니다. B씨가 영업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수익을 투자 자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ROE란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를 때 이러한 ROE도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최근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쪽 종목으로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이러한 업종 중에서 어떠한 종목이 수익을 잘 내는지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순이익이 높다고 효율적인 회사가 아니라 이처럼 ROE가 높아야 경쟁력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가 자산 비율입니다. PBR이라고 부르죠. P씨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7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한 달에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어떤 투자자가 와서 가게를 차리는데 1억이 들었으니 1억에 팔라고 한다면 아무도 팔지 않겠죠. 1년만 장사해도 1억 2천이 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게를 판다면 투자 원금인 1억이 아닌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겁니다. 3억 6천을 주고 사더라도 3년이면 투자 원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 돈을 지불하려고 하겠죠. 다시 말해서 자본을 뺀 나머지 부분은 가계의 권리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순 자산은 투자 금액인 1억이죠. 그리고 거래되는 가격은 3.6억이 돼서 시가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3.6배가 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2.6배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죠. 다음은 주가 수익 비율 PER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다른 말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데요. 방금 전 PC의 가게를 3억 6천에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매년 1억 2천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투자한 원금은 3년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PER이 3이 되는 겁니다. 시가를 연간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P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발생한다면 내가 투자한 1억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년이 되고 이 5년을 PER, 즉 퍼가 5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HLB의 재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HLB는 지금 재무로 분석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공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4조 2천억 정도고 작년 순이익은 135억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작년 기준 순이익을 본다면은 퍼는 311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퍼는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중요한데 ROE도 마찬가지지만 업종 내에 평균적인 퍼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퍼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약, 바이오, PER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장의 순이익이 나지 않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퍼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HTS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업종 P가 73.67로 높은 편에 속하고 HLB의 최근 퍼는 150으로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차이 나는 이유는 시가총액과 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당 순이익 EPS를 가지고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현재의 주가 98,200원 곱하기 총 주식수고요. 1년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을 구하고 그걸 다시 나누면은 어차피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수치가 다른 이유는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98,200원 나누기 최근 결산 EPS 653을 하면은 15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EPS를 구할 때 지금 수정 평균 주식수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순이익으로 구하는 퍼와는 지금 다른 15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를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은 318조고요. 순이익은 44조가 넘습니다. 퍼는 7.2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좀 높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역시 수정 주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업종 퍼는 7.2로 나오고 업종 퍼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ROE, PBR, PER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ROE는 그 기업의 효율성, 영업을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고 PBR은 그 기업의 프리미엄, 장사를 할 때 가게의 권리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ER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1차적인 지표이다. 재무를 볼 때 영업이익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3%를 넘는 회사는 상위 15%에 드는 우수한 회사이다. 또 순이익률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다. 순이익률이 12%를 넘는 회사는 상위 15%에 드는 우수한 기업이다. 투자 수익률을 판가름하는 1차적인 지표는 ROE.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의 투자 수익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상위 15%의 우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ROE가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154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225원 이상의 분기별 EPS를 거두는 기업은 상위 15%에 드는 우수 기업이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으로
타인 자본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부채 비율은 10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좌 비율은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당좌 비율은 100%를 넘는 것이 좋다. 부채 비율은 줄고 당좌 비율이 느는 회사를 주목하자. 주당 순자산 BPS는 자기 자본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BPS가 코스피에서는 43,900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0원을 넣으면 15%에 드는 기업이다. 주가 순자산 배수 PBR은 자기 자본에 비해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PBR이 1.5 이하인 회사는 평균보다 저평가된 기업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PBR이 2.5 이하인 회사는 평균보다 저평가된 기업이다. PER은 순이익에 비해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코스피에서는 12.5 이하, 코스닥에서는 40 이하면 평균보다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 내용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한다면은 투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재무적인 지표들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중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ROE나 PBR이나 PER이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 외의 지표들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